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부부간에 싸울 때 수없이 많은 비인격적인 막말을 쓰며 싸우는 부부들 있죠. 그런데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면 이런 막말들이 정을 뚝 떨어지게 만듭니다. 오늘은 품격 있는 부부 관계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남편이 아니라 유엔수야 유엔수. 그래, 이렇게 사느니 나이 1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차라리 끝장내고 마음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오늘 영상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밖에서는 정말 점잖고 인정이 많은 사람인데 집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 너! 라는 호칭으로 이염수위를 넘나들면서 품격을 떨어뜨리는 말들은 서로 상처를 입히기에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도 깊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분명히 있잖아요. 한번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서 평생 함께 살면서 가시가 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부부가 좀 더 사랑하고 아껴주려면 말부터 서로 조심해야 하는데요. 품격 있는 부부 관계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중 그 첫 번째는 결혼식 때 주례사를 듣고 엄숙하게 혼인서약으로 부부가 되었을 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말합니다. 낮에는 해를 따다주고 밤에는 별도 따다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한 부부가 이혼이란 말을 꺼낸다는 것은 거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 맛 좀 보여줘야지 하는 마음이 앞설 때 이런 말을 쉽게 하곤 합니다. 일종의 충격이나 두려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내뱉는 비장의 카드와 같은 것이지요. 하지만 싸울 때마다 이혼이란 말을 거듭 사용하면 그 충격도 잦아들기 마련입니다. 보통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향해 협박조로 이혼을 언급하기도 합니다만 그 말 한마디가 적잖은 신뢰감을 무너뜨리게 되고 어느 순간 그래, 당신이라는 인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라고 비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그 부부는 어느 틈엔가 이혼의 시기가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부부 관계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말 두 번째는 내가? 그러는 당신은 어떤 줄 알아? 어떻게 당신이 날 비난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당신의 잘못을 용서하고 눈 감아줬는데 당신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은 부부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것이 부부싸움의 시작이고 결국 그로 인해서 나도 상처를 받고 배우자에게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부부싸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뭐? 내가 게으르다고? 솔직히 너저분한 것보다는 게으른 것이 훨씬 낫지 않아? 이러한 식으로 배우자가
싸움을 걸어오기 전에 자신이 먼저 불을 지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부부가 싸우지 않고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싸움을 할 때는 타이밍도 아주 중요하고 그 방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최소한 회복할 수 없는 막말은 죽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품격 있는 부부 관계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말 세 번째는 앞집 남편처럼 할 수 있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배우자의 자존심을 박박 긁을 수 있는 상당한 위험한 말입니다. 처음에는 굳이 비교하거나 남편의 열등한 부분을 꼬집기 위해 던진 말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적잖이 상한 상처를 입기 마련입니다. 비교는 그 자체만으로도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품격 있는 부부 관계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말 네 번째는 제발 어린애처럼 굴지 좀 마. 이런 말입니다. 남편을 큰아이라고 표현하는 여자들 주변에 꽤 있지요. 남편들이 더 무늬만 어른이고 아이와 같다는 것이 그들의 푸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남편이 가정을 꾸리는 기둥 역할을 해주고 있기에 이런 말보다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배우자를 만들어주는 것은 혈기와 막말이 아니라 묵묵히 지켜봐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입니다. 품격 있는 부부 관계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말 다섯 번째는 당신 예전이랑 똑같은 실수하고 있는 거 알아? 반복하고 있잖아. 이런 말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과거에 했던 실수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더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기까지 합니다. 과거를 들추는 심리는 현재의 갈등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기 위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인데요. 참으로 어리석은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건수 하나 잡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처를 후벼 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아름다운 동반자의 동행이 될 것입니다. 품격 있는 부부관계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여섯 번째는 내가 딱 그 말 할 줄 알았어. 이런 말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면 상대방에게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배우자에게도 예는 아닐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만들어진 틀에 맞추어서 그 사람의 유형을 분석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타인끼리 만나서 연을 맺고 한 이불을 덮고 살아가지만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에 따라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런 성향을 선입견 굳히기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변화한 모습,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우자가 진짜 본심을 말하기도 전에 당신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라고 말해버린다면 상대방은 얼마나 김이 빠지고 맥이 빠지겠습니까? 이러한 돌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배우자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품격 있는 부부관계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곱 번째는 모든 게 당신 잘못이야. 이런 말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공평한 태도를 고수하고 싶다면 잘못을 저질러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한 장본인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넉넉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잘못은 시간에 따라서 입장이 서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혹시 이 문제에 있어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방관하는 사람은 아닌가 냉정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래고래 소리부터 지르거나 바로 전투 모드로 급변하게 되잖아요. 부부싸움에서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갈등의 원인이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격 있는 부부관계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8번째는 당신이 먼저 시작을 했잖아. 이런 말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 상대에게 잘못을 찾으려는 것과 비슷한 방법이 바로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가를 가려내는 것. 참 이런 부부싸움 불필요한 것이지요. 자신이 화가 나고 약이 바짝 오르는 이유는 배우자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분노와 좌절감은 그저 상대의 한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성격 있는 부부관계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9번째는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이런 말입니다. 치열하게 주고받는 부부싸움을 할 때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으면서 난타전이 끝난 이후에도 결론이 빨리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뒤로 빠져버리면 공격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자신은 문제를 떠나서 일종의 분노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로스 캠벨의 말에 의하면 이를 상대에게 간접적으로 보복하는 분노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비밀스러운 파괴자일 때 갈등을 같이 해결하는 것은 정말 힘겹습니다. 성격 있는 부부관계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10번째는 그저 농담이라고 라는 말입니다. 나는 화가 나 있고 심각한데 배우자가 농담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말문이 딱 막혀버립니다. 문제가 생길 때 배우자와 대면해서 분명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농담이라니까 그것까지도 또 시작을 했냐는 식으로 빈정거리거나 얼렁뚱땅 넘어가려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심각성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더 자주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면 이 상황은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품격 있는 부부 관계를 위해서 이미 쏟아낸 비인격적인 말을 걷어들일 수 있는 3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사과는 진지하게 상대방을 보고 직접적으로 해야 하며 비난과 책임을 100%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경함을 마음으로 보여주어야 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후회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생의 채권자와 채무자? 아니면 철천지 원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역술가로서 부부의 인연은 이미 전생으로부터 온 것으로 숙명처럼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연경에서 500겁의 인연이 있어야 옥기세를 한번 스치고 1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같은 나라에 태어나고 3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하룻밤을 함께 묵고 5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한 동네에서 살게 되고 7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한 집에 태어나서 살게 되고 8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부부의 인연이 맺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철천지 원수가 아니라 8천겁의 연겁의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 부부입니다. 여러분들, 배우자로 인해서 답답하고 마음에 큰 돌덩어리 하나가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셨거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계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성의껏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할 말이 없는 분들은 댓글창에 안녕 말 한마디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기억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열심히 복 빌어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